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소장님 모시고 양회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좀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중국 시장 특히 항생 지수 굉장히 강한데 그런 배경들 좀 여쭤보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좀 관세를 좀 사인을 한 상태인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이 막 격렬하게 그렇게까지 반발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아니어서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말씀 듣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뭔가 좀 수혜가 있을 것이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다소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도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GDP 숫자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에 질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뭘로 5%를 맞추냐는 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소비, 두 번째가 기술. 소비하고 기술. 예. 네. 그래서 내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소비에 올인하겠다는 게 뭐 정부 정책의 일관된 제 가장 큰 키워드고. 그게 이제 결국 내수배양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딥시크를 기반으로 하는 AI 플러스가 지금 새로이 한 10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4개가 AI 관련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금년도 양회에서 투자가들한테 의미 있다고 하면 소비하고 테크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온 내용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아웃풋을 낼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는 거죠. 근데 그 5%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중국 GDP의 딱 10%거든요. 예. 그래서 5% 성장 2번 하면은 2년 만이면 대한민국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의 성장입니다.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규모가. 예. 양에 관련돼서는 소비 그다음에 테크 이거에 정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이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이 딥시크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소장님 모셨을 때 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좋더라고요. 결국은 중국의 이랬던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실제로 뭔가 아웃풋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웃풋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 양회의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난번에 시진핑이 민영기업 회담을 하고 나서 예. 그 투자가 러쉬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 AI 얼마를 투자했는지 잘 몰랐는데 알리바바부터가 최근 10년간 투자했던 것을 3배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AI 쪽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그렇게 하면 텐센트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죠. 바이두는 어쩔 거냐.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AI 투자가 러쉬를 이루고 그다음번에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회의 결과를 봤더니 31개 그 지방성들의 양회의 결과를 보면 모든 31개 성시에서 AI 육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들의 투자 러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2차에 그 예를 들면 AI나 테크 붐들은 투자 붐이다. 그래서 최근 뭐 4년 동안 미국의 AI나 테크가 간 것들은 전부 이제 그 CSP들의 대규모 서버 투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시대가 지금 금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무게 중심 이동을 한다. 무게 중심은 똑같은데 중국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더 많이 투자한다. 예. 그럼 그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중국은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눈치를 봤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민영기업 자담회를 계기로 이게 규제 안 한다,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해금령 플러스 이제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거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2015년도였나요? 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좀 약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이런 내수 시장이 결국은 이제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좀 다운그레이드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 이제 두 가지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내수 부양, 즉 소비, 두 번째가 테크 이건데 그럼 이 방식을 통해서
이를테면 부동산 침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가 나빠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독이 약이 되는 거죠. 최근 4년 동안 내리 빠진 부동산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GDP에 다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마찬가지로 작년 9월 이후에 모든 규제 다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부양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3년간 그 악재였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25년에는 다 호재로 들어오는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도 주가 폭락을 했었지만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죠. 아 실제로 주가들도 이렇게 그러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마저 좀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항생 테크 지수가 16%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올 들어서. 근데 보면 심천 지수 3%, 상해 지수는 그냥 0% 보합권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그래도 이제 나스닥 이런 데 비하면 미국 시장에 비하면 훨씬 낮긴 한데 또 보면은 항생테크 그래 뭐 요즘에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높게 올라갈 만해 그리고 뭐 딥시 그 이후에 뭐 투자도 많이 한다며 등등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홍콩의 항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결국 중국의 본토 지수도 좀 올라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건 구조가 그런데요. 지금 뭐 중국도 AI 얘기를 하는 것은 다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의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은 국내 상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상해 종합 지수에 상장된 게 없다. 없죠. 그래서 뭐 홍콩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퇴출시킨다고 그러는 바람에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홍콩에 2차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홍콩에 있는 빅테크들을 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연초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여기 꿀뚝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통 산업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테크주 매수 붐에서는 조금 열애가 됐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중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내수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장관들의 그 세부 산업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이 급등했던 이제 홍콩의 그런 빅테크주들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바톤을 아마 중국 내수 소비주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국 내수 소비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예를 들어서 BYD 같은 이런 자동차주라든가.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음식료, 뭐 이제 관광, 이제 뭐 교육, 뭐 이런 네. 서비스 업종들이 그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아예 투자 전략가 여쭤본다면 지금 항생테크는 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근 뭐 얼마 기간 들어보면 40% 올라갔는데 최근 4년간을 보면은 이게 주가가 뭐 지금 올라간 게 빠진 것에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게 이제 4년 동안 정부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이걸 풀어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다가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도 아마 이게 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장한테 이제 AI의 선두를 뺏겼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번 양회의 그 끝나고 나서 그 한 개 시가 1조 위안 투자하겠다. 시가요? 그렇죠. 200조 투자하겠다. 그렇죠. 우리 돈은 200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천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상해나 북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선 도시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마 최근 3, 4년 동안 미국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 AI 투자 붐이 이게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새 놈이 이제 같이 투자하는 경쟁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뭐 반도체니 무슨 이제 데이터 센터니 관련되는 회사 주가들이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가 안 봐가지고 뭐 중국 주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고 SMIC 같은 경우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SMIC가. 우리 같은 삼성전자 뭐 이제 이런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규모 투자에 실질적인 1차 수혜자는 중국의 반도체, 서버, 통신장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수급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중국 주시장의 작년 말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중국 내 수급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수급까지 같이 참여된 겁니까? 홍콩 시장은 100% 외수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홍콩에 가서 올려놨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북향 자금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수급이라는 건요. 제가 보기엔 주가가 올라가면 수급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 빠지면 맞습니다. 이제 나빠지는 건데 예. 주가가 3년 반 빠지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개인들의 자금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아마 네. 지금보다도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못 참고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중국의 개인들의 예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순증가분이 한 30조 원 가까이 됐었어요. 30조 그리고 위안. 이게 어떤 사이즈냐 그러면은 중국 GDP가 120조, 130조입니다. 그 GDP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게 많이 되면 나온다면.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이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돈이 없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나 그 기제를 뭘로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건데 아마 이번 정부는 금년 들어서는 아마도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동산 네. 가격하고 주가를 올려서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부양시키는 전략이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이미 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부의 효과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내수가 좋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사실 그게 또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거를 당연히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는 끌어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걸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항생테크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올랐던 거가 그렇게 올랐어도 최근 4년간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이제 20%밖에 안 오는 수준이다. 그러면 뭐 100%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좀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흔한 말로 그 M7에 그 준하는 그 T10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저도 좀 낯선 단어여서 이 테탄 종목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나 이건 이제인데 뭐 신조어를 자꾸 만드는 거죠. M7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네네네. 준비한 거 중국 M7하고 미국 M7 주가 비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급등을 한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부양 그렇죠. 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금년 2025년 1월부터 이제 다시 급상승을 한 거는 좀 딥시크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잘라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1년, 최근 4년으로 비교를 하면 뭐 지금 모르는 것은 이제 아주 미미한 수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태오르는데 네. 지금 중국의 그런 AI 산업 여기서는 정부도 돈 뿌리고 지방 정부도 돈 뿌리고 기업들도 이제 정부가 눈치를 준 거죠. 빅테크에 투자해라. 예.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제 빅테크의 CEO들을 거의 4년 만에 시진핑이 그러니까요.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면접을 줬다는 거죠. 그 해제를 해준 거죠. 이 그렇죠. 사람들의 활동을. 어쨌든 그 마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뭔가 큰 변화의 조짐을 느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섹터로 한다 그러면 AI 쪽 이 정도 보면 됩니까? 그래서 AI는 이미 뭐 논 팩터고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AI가 좀 뭘 할래 하는 건데 그렇죠. 무슨 그림 그리고 답안지 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100대 그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그 공급망을 체크를 해보면 70% 이상이 아시아고 네. 56%인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피지컬 AI 얘기하지만 그럼 그걸 어디다 쓸 거냐 그러면 산업 현장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전자, 자동차, 뭐 핸드폰 뭐 이런 산업의 최대 생산지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중국이 지금 알아버린 것이 뭐냐면 기술로 못 따라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을 전기차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에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AI는 뭐 당근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미래의 중요 산업은 로봇이다.
그래서 뭐 아직 로봇 회사들은 홍콩에 이제 한 개 회사 정도가 상장이 돼 있고 예. 아직 비상장이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제 대거 상장할 대거 가능성이 상장할 것 높습니다. 같다. 그러면 그게 또 일종의 예전에처럼 갑작스럽게 또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미들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테크가 된다고 하면 뭐 돈은 무지 몰리는 거고 네.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다 때로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뭐 빅7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의 취향은 결국은 금은동 1, 2, 3등만 보는 것이고 네. 그 밑에 것들은 뭐 항상 주고 나가죠. 생태계라는 것이 뭐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빅3를 뭐 제대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도 내고 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테크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소비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상위 뭐 적어도 1, 2, 3 정도만 좀 눈여겨 보시고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미국의 이제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 건 뭐 소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유럽은 뭐 굉장히 반발하고 캐나다도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중국에도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그것도 뭐 거의 기존의 2배를 이렇게 더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근데 중국이 보이는 반응은 유럽이나 캐나다가 보이는 반응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하다고 거의 반응을 거의 뭐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낼 정도 수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약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머리를 조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두 가지인데요. 되겠습니까? 하나는 예방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다. 4년 전에 트럼프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5%밖에 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20% 훨씬 넘어갔는데 지금 차트 나오고 있지만 무역 수지 흑자도 과거 같으면 뭐 중국의 대미 흑자가 전체 흑자의 뭐 많을 때는 250%, 최근 뭐 2018년 같은 경우도 90% 거의 100%가 중국의 예. 흑자는 미국 흑자도 봤는데 예. 작년에 이게 36%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흑자 중에서 대미 부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월 달까지 보면 18%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0% 흑자는 다른 지역에서 보고 있고 수출도 85%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것이 중국 경제나 수출에 치명타를 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판단하냐 그러면 뭐 중국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 마니가 판단합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5%에다 20%더 때려 45%를 맞았다 그러면 뭐 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렇죠. 중국은 조용해요. 그리고 네. 슬슬 주가가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미스터 마니가 보는 이 관세, 이 미친 관세 폭탄의 영향은 크지 않다. 이제 오히려 그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이 내수를 더 키우는 오히려요. 내수 부양 역으로. 효과가 더 크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게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8년 전에 한번 진행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온 거고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되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올 초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이 중국을 관세를 대거 때리고 그래서 막 또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철강, 뭐 석유화학 등등등 조선까지만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유효한 전망입니까 여전히? 반사 이익 뭐 당연히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반사 이익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매 지연도 있고 그 영향을 우리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내수를 부양함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은 꽃놀이패를 지었다. 오히려요. 중국이 내수를 키우게 되면 우리 중간에 수출이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다 보복 관세 때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중국산은 살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뭐 유일한 대안이 이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금년도 들어서도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뭐 9% 10% 폭락을 하는데 우리 한국 증시는 그나마 상대적인 선방을 하는 것은 예.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다시 살짝 리턴하는 느낌은 바로 그런 것. 트럼프의 관세 이펙트가 한국한테는 나쁘지 않다. 좋다. 이제 그다음에 물론 많이 빠진 건 있지만 그 이펙트가 역설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아서 2분까지도 안 남았네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한한령 해전이 뭐니 해서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로 얘기되는 화장품, 패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가 조선 뭔가 철강이나 석화 같은 이런 쪽의 어떤 수혜 쪽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얘기가 되는데 조금 포커싱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고요. 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얘기하는 부서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 작업 정도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결국은 중국하고 관련돼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소비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은 뭐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테마고 또 그것이 내리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나빴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단계니까 뭐 달리는 말을 싸라 그러듯이 그것서 이제 중국의 소비 쪽을 포커스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국 소비 쪽 포커스를 한다면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엔터도 역시 같은 반열에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엔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중국 엔터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한국 엔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중국 관련된 얘기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특히 중국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